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원장 전병칠입니다. 이제부터 전기 기능사 필기, 우리가 이제 정규 이론을 배울 텐데요. 여러분들 처음 시간은 무엇이냐면 바로 전기 이론, 그 중에 직류입니다. 전기는 크게 직류와 교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교류이지만 실제로 전자제품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직류가 또 대부분입니다.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좀 쉽지가 않아서 일단 쉬운 녀석부터 할게요. 그 중에 쉬운 녀석이 바로 직류이기 때문에 직류부터 할 건데, 일단 직류를 알기 전에 전기가 무엇인지, 전기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첫 번째 전기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전기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할 텐데요. 자,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모든 물질은 원자라고 하는 매우 작은 집합으로 되어 있다 이렇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분필을 들고 있습니다. 이 분필을 쪼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렇게 큰 분필도 아주 쪼개면은 또 조그마한 알갱이가 될 거고, 또 그 알갱이를 또 쪼개면 더 조그마한 알갱이가 될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쭉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물질의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분자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자를 또 쪼개면은 이제 결국 뭐가 되냐면은 바로 원자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원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지만 사실 이 안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 자, 여기 플러스가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성질을 띠지 않는 것이 있고, 자, 그 바깥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하나 있게 된다면, 보통 이제 우리가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자, 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양성자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정기적인 성질을 띠지 않는 것을 우리는 중성자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이 밖에 있는 것을 이제 전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치게 된 것을 이제는 우리가 원자핵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원자 모형에 따라서 이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되고 있는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다양한 학설이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자라고 하는 것은 이 원자핵, 양성자와 중성자의 원자핵과 그 바깥에 있는 이 전자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구성은 양전기를 가진 핵과 그 다음에 음전기를 가진 이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전기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전자라고 하는 녀석이 있죠. 이 전자가 바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애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중성 상태였다가 아무런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지 않는데, 이제 바깥에서 전자가 하나 놀러 오거나 놀러 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깥에서 이렇게 전자 하나가 여기 원자로 놀러 왔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지금 이 마이너스는 몇 개가 됩니까? 2개가 되죠. 그렇죠? 플러스는 몇 개예요? 1개가 되죠.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이 마이너스 성질을 띠겠습니까? 플러스 성질을 띠겠습니까? 마이너스 성질을 띠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성질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이 상황을 보니까 원래는 중성이었는데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었는데, 자, 이게 전자가 하나 놀러 오게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성 전기를 띠게 되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음전기라고 이제 부를 겁니다. 하나가 더해져서. 그런데 반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원래 중성이었는데 이제 이 전자 하나가 밖으로 놀러 갔다고 한번 해보죠. 밖으로 뿅 하고 도망갔다고 한번 해보죠. 밖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 원자는 이 플러스 하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플러스 성질을 가지게 될 겁니다. 즉, 만약에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것은 양전기를 이제 띠게 될 겁니다. 원래 중성이었는데 음전기를 띠거나 양전기를 띠게 됐다? 자, 이거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된 것을 뭐라고 이제 우리가 딱
정의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렇게 책받침이 있습니다. 책받침으로 어렸을 때 이렇게 머리 비벼보셨나요? 이제 책받침은 또 옛날 얘기죠. 빗 같은 거 있죠. 빗으로 이렇게 머리 빗어보셨잖아요. 플라스틱 빗으로. 그러면은 빗으로 빗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빗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달라붙게 되죠. 혹은 풍선 같은 걸로 머리 막 비비게 되면 달라붙게 되죠. 왜 그런 거죠? 원래 이 빗도 중성 상태였고 내 머리도 중성이었는데 막 비비니까 마찰 전기가 일어나게 되어서 한쪽이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서로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거죠. 자, 그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됐죠. 지금 여기도 보게 되면은 원래 중성이었는데 음이 됐거나 양이 됐거나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됐죠. 자, 이런 현상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금부터 대전이라고 부를 겁니다. 대전되었다. 대전되었습니다라고 하면은 저기 대전광역시가 아니라 대전되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 때문에 대전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양성자 때문에? 중성자 때문에? 아니죠. 누구 때문에? 이 전자 때문에. 그런데 이 전자 중에서도 밖으로 쉽게 이탈하거나 오는 애들이 따로 있어요. 그 전자들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자유스럽게 이동한다고 해서 자유전자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기가 대전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바로 전자 중에서 어떤 전자? 자유전자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책 보게 되면은 그림 1-3에서 바로 그 자유전자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전자가 들어왔다가 그리고 나가서 이제 양전기가 발생하고 음전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자유전자 때문에 바로 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3번 전하와 전기량 보게 되면은 이제 전하는 무엇이라고 하게 되느냐. 자, 이 대전된 전기, 원래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씩 있었는데 이제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았는데, 자, 여기에 마이너스 하나가 더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뭐예요? 이렇게 대전된 거죠.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얼만큼 되었냐라고 해서 전기량, 이제 전기량, 전하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제가 단계별로 갈게요. 자, 이거를 우리가 전하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전하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전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전기량이라고 이렇게 부를 겁니다. 전기의 양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자, 그래서 교재 보시게 되면은 전기량의 기호는 앞으로 뭐라고 하냐? Q라고 하게 되고 단위로는 쿨롬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제가 물방울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게 이렇게 물방울이죠. 그럼 이 물방울 안에는 실제로 물 분자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엄청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물 분자가 몇 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마 물을 가리킬 때 가장 작은 단위로 아마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아마 물 방울일 것 같아요, 그렇죠? 물 방울보다 더 낮은 단위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죠. 자,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유전자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자유전자로 전기가 이제 음전기 혹은 양전기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자, 이런 것을 가지고 부를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유전자가 개수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보세요. 6.24 곱하기 10에 6.25로 할게요. 6.25 곱하기 10에 18제곱에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가 되어야지 이것을 우리는 비로소 1쿨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 분자가 엄청나게 많아야지 그것을 우리가 한 방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량의 가장 작은 단위는 바로 쿨롬이라고 부르게 되고, 자, 이것이 이만큼의 전자가 부족하거나 많아야지 우리는 그걸 가지고 1쿨롬이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여기 플러스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저기 양성자가 하나 있고 여기 전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됐어요? 이제 2개 있죠. 이제 몇 개 이게? 6, 2,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개. 이만큼 전자가 더 많아야 그것을 우리는 비로소 이제 얼마? 1쿨롬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1쿨롬. 그러면은 전기량은
이제 기호로 쓸 때 전기량이라고 쓰지 않고 Q라고 쓸 거고요. Q는 어떻게? 1쿨롬이다라고 이제 부르게 되면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1쿨롬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이만큼 많거나 이만큼 적어져서 대전된 상태, 전하를 우리가 설명하는구나 라고 하면 알 겁니다. 자, 옆으로 가보시죠. 자, 그래서 표 1-1 보게 되면은 전자의 전하량과 질량에 대해서 그렇게 쭉 쓰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책에 있는 내용 읽어볼게요. 전자 한 개는 마이너스 1.60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쿨롬의 음의 전기량을 가지고 또한 양성자 한 개는 1.60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쿨롬의 양의 전기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분의 1 하게 되면은 1쿨롬이라고 하는 것은 1.60219 곱하기 10의 19 제곱이라고 하는 10의 마이너스 19 제곱이라고 하는 만큼의 전기 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전하의 이동이라고 돼 있죠. 전하의 이동 보시게 되면은 전하의 불평형 상태와 전하의 평형 상태가 있는데 전하 이제 정기적인 성질을 띤 바로 이 원자죠. 전하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게 되느냐? 반드시 전위라고 하는 것이 높은 곳에서 전위라고 하는 것이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형 상태에서 평형한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게 됩니까? 바람은 기압이 높은 데서 기압이 낮은 데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전하라고 하는 것도 전위가 높은 데서 전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고, 그 그림을 1-4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4번에 도체와 부도체라고 되어 있죠. 도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이 전자가 잘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다가 이 전선인데요. 이 전선에는 실제로 안에 전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이제 우리가 전기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여러분, 전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에너지 중에서 전자의 이동으로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누가 움직이는 겁니까? 그 안에 전자라고 하는 녀석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이 잘 움직이는 물질이 있고 잘 움직이지 않는 물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잘 움직이는 물질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 금 같은 거, 은 같은 거, 예를 들어 구리 같은 거, 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전자들이 안에 들어있는데 밖에서 조금 어떤 힘을 주게 되면 금방금방 잘 움직여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부도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고무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리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전자들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들이 잘 움직일 수 있는 재료들은 도체라고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도체는 영어로 컨덕터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 은, 구리, 철 뭐 이런 것들,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도체라고 부르는 영역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부도체는 고무, 플라스틱, 유리 이런 것들은 부도체,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것들이죠. 자, 이 사이에 들어있는 게 뭘까요? 어떨 때는 도체이고 어떨 때는 부도체인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반만 도체이다라고 해서 이런 걸로 우리가 반도체라고 부르죠.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도체가 영어로 컨덕터인데 반만 도체다라고 해서 세미컨덕터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반도체죠. 반도체가 왜 혁명적인 거죠? 원래 인류는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떨 때는 전기가 통하고 어떨 때는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을 이제 우리가 개발하게 된 겁니다. 어떨 때는 전기가 통하고 어떨 때는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을 개발하니까 이제 신호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신호로 인해서 비로소 컴퓨터 신호라든지 통신, 전자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규소, 게르마늄 이런 것들이 반도체의 재료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내용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몇 가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전기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원리는 무엇이다? 전기라고 하는 것의 형태는 뭐다? 바로 전자가 어떻게 된다? 이동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바로 전기이다. 그러면은 누가 이동하는 거냐? 자, 전자 중에서 누가 자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다. 이 자유전자가 이동을 해서 양전기가 되거나 음전기가 된다. 자, 그런 형태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전자가 이동해서 전하가 된 것을 우리가 바로 이제 대전되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다. 자, 전기량, 그 대전된 전하가 뛴 전기의 양을 우리는 전기량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전기량이라는 말 대신 Q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그 단 위로는 무엇을 사용한다? 이렇게 쿨롬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된다. 쿨롬. 자, 그 다음에 1쿨롬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전기량은 1.60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정도의 전기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있었나요? 아, 도체에서 여기가 반도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도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를 잘 통하지 않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이거를 우리가 부도체라고 부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고서 우리가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가장 무거운 거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원래 앞에를 쭉 보게 되면 저렇게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와 이렇게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양성자의 질량과 중성자의 질량. 양성자와 중성자, 그럼 이거 원자핵만 되는 거죠. 두 번째, 양성자의 질량과 전자. 양성자와 전자, 이 두 개. 세 번째, 원자핵의 질량과 전자. 원자핵의 질량은 원자핵은 이 두 개로 원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전자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이 원자 전체의 무게를 물어보는 거죠. 4번은 중성자와 전자, 중성자와 전자. 그러니까 이제 누가 답이 되겠습니까? 이 원자핵과 전자를 이야기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2번, 한 개의 전자 질량은 약 몇 킬로그램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자 한 개는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제곱만큼의 무게가 됩니다. 답은 2번. 3번, 원자핵의 구속력을 벗어나서 물질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 누구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어요? 아까? 맞아요. 자유전자 때문에 바로 전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번, 물질 중에 자유전자가 과잉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자유전자가 많아요. 자, 이런 그림에서 자유전자가 많아. 막 자유전자가 엄청 많아. 그럼 이건 전체적으로 어떤 성질을 띠게 된 겁니까? 마이너스 성질을 띠게 된 거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음전기 성질을 띠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음전기로, 즉 마이너스로 대전된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죠. 어떤 물질이 정상 상태보다 전자수가 많아져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전기적인 성질이 원래 아니었는데 중성이었는데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되었어요. 자, 무슨 상태가 되었다? 즉 대전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6번, 액체류가 파이프 등 내부에서 유동할 때 액체와 관벽 사이에 정전기가 발생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전기가 발생하는 현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전되는 거는. 즉 우리가 빛 같은 거 플라스틱을 막 비볐을 때 생기는 것은 마찰에 의한 대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전자제품이나 뭘 딱 샀는데 앞에 비닐로 포장돼 있잖아요. 이 비닐을 이렇게 쭉 벗기게 되었을 때, 포장지 벗기게 때 그때 정전기 같은 것도 발생하죠. 그런 거는 보면은 방리에 의한 대전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액체류가 파이프 안에서 움직일 때는 그건 우리가 유동에 의한 대전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7번, 정상 상태에서의 원자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1번에 양성자와 전자의 극성은 같다? 아니에요. 양성자는 이렇게 플러스를 띠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와 전자는 극성이 서로 같지 않습니다. 서로 달라요. 1번이 잘못됐네요. 8번에 1 일렉트론 볼트는 몇 줄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일렉트론 볼트, 1 일렉트론 볼트. 이걸 우리가 1 전자 볼트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1 전자 볼트는 우리가 전기량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1.60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만큼의 우리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9번 이렇게도 물어봐요. 10 일렉트론 볼트는 몇 줄인가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10 일렉트론 볼트는 몇 줄인가? 자 그러면은 이거 1 일렉트론 볼트가 이만큼이었잖아요. 1.60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는 겁니까? 10 일렉트론 볼트니까 여기다가 10을 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값은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19제곱이니까 여기다가 양을 곱하게 되니까 1.60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답이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도 물어보고 지금 물어보는 것처럼 이렇게도 물어보게 됩니다. 내용 아시겠죠? 간단하게 여기 내용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첫 시간이고요. 첫 시간에서는 기본적인 그냥 개념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게 됐고 이제 두 번째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계속 나아갈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생소하게 듣는 단어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전기를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가르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소한 단어를 접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생소한 수식도 접하게 될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 강의는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자,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게 총 48강이 될 텐데요. 이 48강 전체적으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비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3번 반복한다고 생각하십시오. 3번 반복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3번 어떻게 하냐? 페인트 칠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페인트를 칠할 때 한 번에 멋있는 색깔이 나오지는 않죠. 처음에 칠할 때 한 번 대략 칠하고 두 번째 칠하고 세 번째 칠하게 될 때 첫 번째 이제 강의를 들을 때는 1강, 1회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1회독. 처음에 들을 때는 어떻게 듣느냐?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집에서 드라마 본다는 생각으로. 자, 처음에 드라마 본다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첫 번째 1회독의 목표는요. 무엇이냐면은 바로 완주가 목표입니다. 두 번째 2회독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요. 이제는 문제를 한번 천천히 풀어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문제풀이를 해보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모두 다 풀리는 건 아닐 겁니다. 좀 중간중간 안 풀리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넘어가세요.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격증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100점 맞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60점 맞자고 하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60점대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회독 할 때 비로소 이제 이론을 조금 더 세심하게 보고 자 문제를 조금 더 세심하게 보는 겁니다. 3회독까지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자신하고 이 강의는 3회독이 충분히 가능한 시간 그 다음에 그런 방법들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저와 함께 끝까지 가신 겁니다. 아셨죠? 첫 시간 너무 잘하셨고 둘째, 셋째, 넷째 계속 반복될 거예요. 자 계속 여러분 지치지 말고 저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